날씨가 살짝 추운 듯하다가 지금 이제 설 앞두고 날씨가 거의 봄 날씨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2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역대로 가장 따뜻한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완전히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월 달부터는 따뜻할 거다. 밤에 비가 오는데 여름인 줄 알았어 또. 날씨가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자, 김현정님 꼭 찾아보는 봉도사 방송입니다. 봉도사 나오는 거 다 찾아본대요. 새날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아 그래요? 네, 김현정님. CBS 김현정은 아니죠? 제 방송 다 보는 것 같은데 김현정님도. 우리 PD님 웃겨. 큰 목소리로 네, 웃어. 네. 자, 미정님 푸나 정봉주 최고 하셨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님 우와 봉도사님 점점 젊어지시네요. 하트 3개. 제이킴님 봉도사 방송 재밌어요. SMS님 새날의 범은호입니다. 젤리뽀님 푸나 오빠 안녕하세요. 하트 땡큐요. 네, 김현정님 네 일반인이에요. 자, 이시우님 푸나님 말이 다 맞음. 네. HHSS님 저도 봉도사님 출연하는 거 다 봅니다. 예. 어마어마하시네 보니까. 따라다니는 저 뭐야 스토커는 아니겠지만. 예. 근데 이게 유튜브가 범람해갖고. 범람이요? 예. 홍수가 났어. 예, 그래서 계속 들으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정리합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얘기 말씀을 들으면 정리되는 부분들이 간혹 좀 있거든요. 예. 여기서 간혹이라 하면 99%를 얘기하는 거죠. 1% 남겨놔야죠. 그렇죠. 남겨놨죠. 그것은 당신의 목. 예. 무슨 썸 탑니까? 제가 옛날에 그 썸 탈 때 항상 장미를 99송이를 보내요. 예. 한 송이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또 미국 갔다 오시도 충전하시고 오시더니 요즘 보니까 굉장히 세졌어요. 출발!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대망의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라니까요. 예, 40번째요.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숫자를 달아요. 여기 정봉주 의원이 그전에도 나오셨지만 예. 그 비정기적이었고 그렇죠. 정기적으로 나온 게 40번째. 이제 고정 프로그램이니까. 예. 그리고 이 방송은 오늘 저녁 7시 정봉주 TV를 통해서도 송출됩니다. 예. 그 똑같은 방송인데 채팅창이 내용이 달라. 아니 좀 달라요. 정봉주 TV에 나오는 거 중간에 광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방송 보신 분들은요 채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뭐 미국 갔다 오시고 나서 또 한국에 들어오니까 벌써 적응하셨죠? 그렇죠. 거기 있으면서 이제 계속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예. 자,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계속했어요. 한국에 있는 거지 뭐. 예, 카카오 통화로. 예. 한국에 있는 거. 우리 봉도사님이 셔츠가 예쁘다고. 예. 저런 색깔을 어디서 사요? 내가 아무리 뒤져도 파는 데가 없던데. 의경 색깔입니다. 그러네, 의경 색깔. 의경 폐지된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의경 거의 마지막 그 기수거든요. 폐지되기 직전에. 그러세요. 지금 의경 입대할 나이로 보이는데. 그래요? 아들이 지금 의경 제대했다고요? 제대했어요. 예. 몇 살이세요? 아들이요? 아니요. 의원님. 저요? 이제 92년 잔나비. 사랑하긴 했나요? 사랑하긴 했나요? 급하게 과속하셨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즐겁게 합시다. 세상 끝난 거 아니고요. 예. 어차피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자, 가볍게 이 이야기부터 하고 갈게요. 우리 뭐 이런 건 약간 껌칩듯이 하는 건데 예. 나경원 이제 당대표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이야기인데 나경원이 금요일 날 사직서를 낸다. 어떤 흐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자로 전화를 안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직 사직서 안 냈어 이야기하니까 나경원 쪽에서 사직서를 금요일 날 낼 거야 서면으로. 예. 오늘 냈다 그러죠? 예. 예. 그러면 출마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오늘도 다른 방송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 뭐 시간이 짧으니까 거기 김현정이죠. 예, 김현정 뉴스쇼에 김재원이랑 같이 나오는 거. 아니 오늘은 이제 정미경. 나 진짜 그분들을 제가 깡이라고 불러요. 깡?
예, 카드깡 하듯이 돌려막습니다. 아, 돌려막히는구나. 그래갖고 오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을 좀 살포시 지려밟고 왔는데 이런 거죠. 근데 그분도 방송 안 돌아갈 때 제 얘기에 이제 100% 동의를 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요. 좀 답답해요. 대통령실의 메시지 시그널을 이렇게 못 읽을까요? 대통령실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객관적 팩트를 분석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나가지 말라고 지금 3번째 얘기를 해요. 나경원 의원 다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친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3번째 말한 게 뭐냐면 나경원은 소중한 자원이다. 그게 3번째예요. 그러니까. 예. 바로 전에 2번째가 뭐냐면 너무 뭐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그래갖고 사표를 수리 안 할 거다. 근데 사표 수리 안 해도요. 출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이면요. 장관 갈 때도 그 당직을 면직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직 면직을 안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 직접 나가지. 신박하지 당대표? 않아요? 당대표? 당대표 겸직하면 되잖아.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만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직접 나가면 되지. 윤석열 나가면 이제 우리가 약 올리면 되지. 양다리, 양다리.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좀 들어보시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장관을 가고 싶어 했다.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장관 안 갔잖아요. 장관 급여에 앉혔죠. 장관 급여에 앉혔잖아요. 관심 못 받는 자리. 근데 예. 이 부위원장 이 자리는요. 검증 청문회 안 하잖아요. 그러네 진짜. 근데 장관 원했던 자리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경원 임명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보건복지부, 예, 그다음에 문체부. 예, 나경원이 무슨 뭐 명예복지사인가 갖고 있어서 전문성 있다고 했던 예. 그런 언론들이 플레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나왔죠. 네, 보도가 네. 나왔는데 또 동시에 무슨 부동산 얘기도 보도가 나왔었어요. 부동산? 예. 부동산이 그러니까 단기로 사고 팔고 했던 그 기록들이 있나 봐요. 거의 나경원의 비리, 개인 비리. 아니 그래서 전 개인 비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장관을 그렇게 구설수가 아니라 이렇게 하마평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관에 가지 않았을까?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럼 뭔가 청문회를 타고 넘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나경원을 시키고 싶어 했는데 청문회 예. 못 넘어갈까 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호의사실로 가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보는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없진 않겠죠. 예, 그리고요. 항상 나경원 의원 하게 되면 성신여대 딸 그렇지. 입학할 때 그게 있잖아요. 또 아버지 학교 사학 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 요 3개는 일단 단골 메뉴예요. 2개는 그러니까 딸 성신여대 입학과 아버지 사학에 대해서는 뭔가 털면 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수고요. 얼마 전에 부동산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보도가. 그게 이제 투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의혹이 될 만한 사건은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는 국민들 감정법을 건드리는 사건이 만약에 터진다면 윤석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거다. 본인은 실질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되죠. 근데 이 터트리는 주체가 대통령실에서 흘려서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털기 시작한다? 그러면 출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윤석열이 지금 뭐 문제 있는 장관들이 한둘인가요? 굳이 말하자면 나경원을 그런 핑계로 주저앉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봐요. 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지 마세요. 지금 몇 번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근데 뭐 강물이 뭐 바위가 막는다고 그래도 결국 뚫고 나가고 뭐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 우리 물어본 적 없거든요. 안물 안 구매요. 그런 얘기 왜 해? 그 뭐 평상시 시도 잘 모를 것 같은 분이 그냥 나가려면 나가고 말려면 마는데 저는 나갔다가는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나경원 입장으로 보면 예. 아끼는 입장에서 보면 예. 나가면 다친다. 다치죠. 본인 정치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요. 어. 나경원이나 김기현이나 그냥 도찐개찐이죠. 네? 도토리 키재기. 별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나경원이 적극적으로 파이팅을 해주면 예. 국민의힘 내부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일부러라도. 그렇죠. 일부라도. 예. 사실은 지금 하마평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유승민이 좀 우리한테는 조금 좀 껄끄러운 존재일 그렇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전략 분석이나 이런 분석할 때 제가 좀 선 굵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로 보고 가고요. 큰 틀로 보면서 디테일로 가야지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보면 디테일에서부터 큰 줄기를 찾아가거든요. 그걸 못 봐요. 저도 이 주제를 갖고 오는 이유가요. 예. 고품격 이간질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나경원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김기현, 나경원 정도는 이간질을 안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하긴 예. 나경원이 된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불리할 게 없거든. 김기현, 나경원은요 어느 정도 싸움 수준을 보냐면 초등학교 2학년들끼리 싸울 때 이러잖아요. 자, 코 때리기 없기, 코피나면 지기. 그러다가 때리려고는 살짝 스쳐도 막 운단 말이에요. 둘 다 그 정도 배짱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고, 지금은 이제 저 전당대 성격이 뭐냐면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칼라로 리모델링하는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를 거냐, 아니면 당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얘기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한번 가볼 거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는 분명하잖아. 이번에 전당대회는 각자의 정치를 하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내 뜻을 따라서 당을 리모델링하는 전당대회이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오지 마세요. 가이드라인 줬잖아요. 지금 큰 그림은 윤석열이 그리는 뭐 큰지 작은지 모르겠는데 그림은 김기현하고 안철수가 출마해서 붙는 그런 그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윤상현도 나오고 강신업도 나오고 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도 좀 불어주고, 그러니까 김 빠진 전당대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 전당대회는 성격 규정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이 독자성을 갖고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모아서 전당대회 뭘 해보겠다가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청와대에서 주는 오다를 대통령실 확실하게 그 용산에서 주는 오다를 확실하게 받는 오다맨이 필요하다. 예? 근데 자꾸 나경원이 나간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누굽니까? 그 나경원 남편 판사 김땡땡 판사. 그분과 윤석열 대통령 관계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이 좀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레이스 건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의해서 다치는 거지. 아니 이런 거죠. 김기현하고 김장현들 왜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김기현 앉혀놓고 김기현 난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장제원에게 모든 걸 주겠습니다. 장제원은 대통령실의 뜻, 용산의 뜻을 받아갖고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면 당 망하니까 그냥 망하는 꼴을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힘도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지만 김재호가 윤석열과의 친분이 있고. 김재호는 누구예요? 있어요. 저 뭐 남호시 남편이라고 있는데 어쨌건. 아, 그래요? 나 처음 알았네. 근데 그 사람이 뭐 일설에 의하면은 김재호, 나경원, 윤석열, 김건희가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 거기서 상당한 모욕감을 김건희가 느꼈다고도 하고. 소문이에요 그냥. 살인데. 설이고요. 그리고 최은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상한 판결을 냈던 김재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입장에서는 나는 성렬이 오빠한테 성렬이 오빠가 나한테 진 빚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못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지금 버티는 느낌이에요. 정리될 겁니다. 그러면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출마 못 한다니까요. 못 한다? 출마 못 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철규도 만났잖아요. 그다음에 김기현이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라고 또 핸드폰 뜨지 않았습니까? 아마 김재호가 남편이라면 역할을 좀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간에 들리는 설은 이것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중앙지검 시절에 나경원 그 의원이 세게 공격하니까 뒤에서 거중 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호가 나서서 그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런 등등의 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윤석열과 김재호가 가깝다 그러잖아요. 가깝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윤석열 관계보다 김재호 윤석열 관계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 남편까지 나서서 거중 조정을 하면서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정치인이니까 그 뭐 지금 그 땡깡 부리고 그러겠죠. 난 무조건 나간다. 이렇게 좋은 절호의 찬스가 어딨냐.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6.11 전당대회 때 2021년에 이준석이한테 아주 그냥 창피를 톡톡히 당했잖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의 그 굴욕감 이런 등등 때문에 명예훼손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와신상담 나름대로 예. 이걸 보고 있었는데 지금. 예, 근데 그걸 못 나가게 하네. 거예요. 근데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경원이 이번에 출마를 포기하면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나는 거다. 전 그렇게 안 봐요. 그래요? 예, 그건 이제 정치를 너무 좁게 보는 분들이고요. 이거 끝나서 출마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두세 달 지나면 나경원이 뭐 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그런가? 예.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은 예. 나경원이 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 끝까지 밀고 갈 추진력만 있다면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면 없어요. if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 그거 좀 찾아보시면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유승민하고 민심 1위 유승민, 예. 당심 1위 나경원. 예. 두 사람이 연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잖아. 두 분 다 서울대 나왔어요. 예, 그럼 연대 안 합니다. 나 우리는 고대하고 있어 지금 나오기를. 그래갖고 진짜요. 두 분의 캐릭터가 제가 다 잘 알거든요. 절대 안 해요. 왕자 공주입니다. 둘 다. 그럼 유승민, 나경원 다 주저앉는다. 유승민은 이미 꺾었고요. 아. 유승민은 이미 꺾었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3일 전까지 50대 50이었다가 3일 전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꺾었습니다. 유승민. 그러니까 이렇게 관전 편망하겠다 이런 정도? 대신에 출마에 대해서는 할 듯 안 할 듯 계속 시간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은 부담스러운 거죠. 자, 김은혜한테 깨졌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기도지사 경선 때 김은혜한테 졌습니다. 근데 유승민 캠프는요. 윤석열한테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에게 야, 그 초선 의원한테도 줘? 이게 그쪽은 큰 부담인 거예요. 우리는 성격 규정이 윤석열이 찍어 눌러서 결국 우리가 윤석열에게 탄압을 당했다라고 우리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시선은 그냥 김은혜한테 진 거더라.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본인들은 레이스를 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압받는 그리고 자기는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이런 이미지로 가고 싶은데 막상 세상은 야, 변방에 울산에 국한되어 있던 정치인 김기현한테도 줘? 그럼 진짜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나를 탄압하니까 그 핑계로 안 나가주는 게 유승민과 나경원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럼 전당대회 할 것도 없네. 사실 김기현이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전당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는 전당대회는 무척 의미 있는 전당대회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전당대회하고 성격 규정을 완전히 달리한다니까요. 김기현은 이미 999 포지션에 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황교안급. 분들이 제가 많은 유튜브를 보고 뭐 김기현 나가냐 지들 막 뇌피쇼를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방송을 하면서도 정보에 근거한 거냐. 정보에 근거한 분석이냐. 아니면 내 뇌피쇼를 정보인 척 사기치고 있는 거냐. 브라보.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이 보면 뇌피쇼로 정보인 척들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틀리는 겁니다. 그냥 대충. 예. 그러니까 어쨌건 정리. 유승민, 나경원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유승민은 안 나가는 거고 나경원은 못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장재원이 이긴다. 그러면 김기현 핫바지. 거기는 그 BJ죠, BJ.
봉주. 아니 바지 저고리. BJ 바지 저고리. 그러네. 아, 참. 아, 아, 우리 방송 재밌어요, 그죠? 정치 천재 BJ. 바지 저고리. 나는 이 새날의 바지 저고리야. 아이고 배야. 결국에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못 듣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김기현이나 장제원이 되면 되는 것까지는 좋아. 예. 이 사람들 목표는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거잖아요. 예. 그 충성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 공천하고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네에 원희룡 이사 왔다 그래요. 내년 총선 때 이제 동작 을이 아니고 어제 보니까 갑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측근들 검사들 막 꽂아서 친윤석열 당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근데 김기현으로 무슨 간판이 되면 일단 여기 저 당대표 경선 전에 유승민 나경원에서 또 생채기가 났잖아요. 예. 그리고 김기현 자체가 매력이 없는 캐릭터인데다가 약간 극우 포지션이면 예. 사실은 당을 친윤으로 만들려다가 국민의힘은 쪽박 차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도권에서 너무 압승을 해갖고 이번에는 수도권이 나눠먹는 형국이 돼요. 그때만큼은 안 나온다.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요. 이걸 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석수는요 180도 115석이었지만 지지율은 3%밖에 안 맞습니다. 높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총선 때를 흔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가 빵 하고 터지지 않는 한 예.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수도권이 90대 10이었으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55대 45 정도 되지 않을까. 서울은 밀리고요. 어. 경기는 우리가 이기고요. 인천은 반반하고요. 그럼 수도권이 반분될 위험성이 무척 높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직시해야 돼요. 이 상황을. 알겠습니다. 예. 자, 나경원 안 한다. 결론. 못한다. 못 한다. 예. 그거나 결론을 안 하는 거죠. 아니 패는 지금 어. 그 이쪽 저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김기현이 만나면요. 김기현이 왜 만나겠어요? 실제로 본인이 대통령실에서 언질 받은 얘기를 아마 심도 있게 얘기할 거예요. 예. 지금은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다. 나는 이런 미션으로 당대표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예. 그나마 공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주저앉으면 공천 받기도 힘들다. 그렇죠. 예. 이제 이걸 보면 돼요. 11월 29일인지 11월 30일인지 전 29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6시서부터 9시까지가 김기현이 용산에서 그 관저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9시 이후에 늦은 시간까지 주호영이 만났다는 거예요. 하루에 2명을 만나요. 근데 주호영이 12월 3일인가 대구에서 무슨 그 인사말씀 가갖고 이번 당대표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수도권에서 먹어줄 것, 중도층에서 먹어줄 것. 이런 사람 하니까 유승민 그분이 그 어디 방송에 나와서 모처럼 주호영 대표가 원내대표가 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런데 근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주호영 만났죠? 독대했어요. 김기현 독대했어요. 근데 김기현은 그때 독대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언론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기현은 언지를 못 받은 것 같다. 언지를 받았으면 막 자랑을 했을 터인데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해요. 언지를 너무 세게 받아서 입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요. 나경원 의원은요.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취임식 초대도 못 받았어. 예. 아니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용산 윤석열 대통령 바운더리 사정권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이요 이준석 쳐낼 때 봐요. 무척 폭력적이라니까요. 나경원 의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윤석열이 정치력이 없다는 게 예. 이런 잡음이 생기기 전에 예. 그걸 단도리를 시켰어야죠. 어차피 언론에서 수개월 동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으면 예. 나경원을 이렇게 잡음을 일으킬 게 아니라 살짝 포기를 시키는 뭔가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려고 보니까 와서 막 싸대기를 연터로 날린 거 아니야 지금. 예, 뭐 하려고 정치력을 발휘해 그냥 가서 구속시켜버리면 되지. 아이고.
아무튼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는 예. 덜미 잡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어. 나경원의 배우에는 쌍방울이 있다. 뭐 이렇게. 신박해. 뭐 비유할 수도 있고 막 엄청 집어넣어야지 지금.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경원의 뒤에는 유니클로가 있다. 이거 신박한데. 아, 이거 신박하네. 그리고 김기현은 BJ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기현은 정봉주다 이렇게. 자, 대장동과 예. 쌍방울을 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예. 지금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언론상에 나오는 가장 지금 현재랑 가까운 사진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최근에 가장 가까운 사진은 이 사진으로 보고요. 네. 근데 대장동과 쌍방울이 연관성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쭉쭉 한번 보여주세요. 예.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대장동 쌍방울 연결고리 체포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저 사람이 최우향이라는 사람.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3명을 체포 압수수색했다. 예. 요거는 이제 김성태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써먹었던 예. 바로 그거고요. 예. 그리고 그때 보도가 나왔었죠. 헬멧하고 김만배를 마중 나갔던 사람. 이 사람이 최우향인데 쌍방울 저 헬멧 쓴 분이요. 네, 네. 예. 이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예. 화면상에. 예. 그러니까 이 쌍방울하고 김만배를 연결이 돼 있는 이 연결고리가 이 최우향인 거예요. 오. 예. 이제 그러면서 언론들이 이제 목포 폭력 조직 출신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아, 최우양 씨가요? 네. 오. 근데 웃긴 게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면 기업인이지 무슨 조폭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그때 김만배가 풀려 나왔을 때 헬멧을 타고 쓰고 김만배를 마중 갔던 사람이야. 예. 그러면 쌍방울하고 김만배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다음 거 보면은 김만배가 최우양한테 2020년에 20억, 또 2020년 6월 달에 30억, 2021년 10월 달에 30억을 줬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우양은 김만배하고 쌍방울의 김성태를 연결한 고리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은 언론들이 예. 보도할 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김성태가 들어오면 이재명 큰일 났네 같은 연기를 피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김성태가 잡혔는데 이제 범죄인 인도 그 한국으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예. 범죄인 김성태가 안 가겠다고 하면 소송하는 데만 몇 개월 걸리는데 예. 김성태가 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겠다. 예. 그래서 김성태가 이제 사실상 다음 주에 귀국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말고 변호사비 대납혹은 조선일보가 TV조선이 보도했던 거거든요. 예. 쌍방울 계열사가 이재명 변호인 사무실에 20억 이체 확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재명의 변호인 사무실에 쌍방울 계열사가 20억 이체했다는 것만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내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근데 변호사비 대납의 그 20억은 쌍방울 계열사 M&A 자금이었어요. 이재명과 무관한 거예요. 예. 오히려 윤석열의 측근인 이남석이 예치했던 자금이야. 지금 그 이남석 지금 기소돼 있다면서요. 예.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도된 20억은 로펌이 관리했던 쌍방울의 M&A 자금이고 예. 대납 의혹과 전혀 무관한 거래인데 사실은 검찰이 그때 압수수색할 때 확인한 내용이라고 해요. 예. 단지 금액이 같다는 이유로 20억 금액이 같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실처럼 연결해서 보도를 했고요. 근데 사실 쌍방울 그룹의 최근 재직했던 검사들 최근에 이 쌍방울을 털면서 다 이 사람들이 사직을 해버렸는데 검사들 중에 4명이 윤석열과 아주 밀접한 관계의 검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예요? 어? 저기 여기 처음에 지금 여기 송찬엽, 예. 오현철, 이건영
예. 이남석 이렇게 예. 쌍방울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요거는 이제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갔을 때 재판을 엄청 받으러 다녔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재산이 줄지를 않았고 오히려 늘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으면서 그 변호사비는 어디서 난 거냐?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까지인데 그 쌍방울의 저 김성태는 변호사비 비용 대납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송금했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흔들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제 올가매기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쌍방울이고 그 김성태가 이제 들어온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본인이 하고 또 본인이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이 사건의 얼개를 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 잡힌 것도 약간 뭔가 좀 그게 있어요. 의혹이 있어. 일부러 잡힌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뭐 골프장 어쩌고 나오는데. 근데 김성태가 한 말이 뭐냐면은 음식을 나르던 직원까지 검찰이 영장을 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라고 지금 그 귀국하게 된 결심의 동기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쌍방울의 얼개예요. 근데 의원님은 이제 쌍방울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요? 저보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들은 얘기가 얼마인데. 예. 지금부터 그 썰을 적당한 선에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그 제일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 국힘 난리가 났어요. 변호사비 대납에 실체가 이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비 대납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한 사건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이병철 씨라고 있어요. 이병철. 예. 저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한 모텔에서 이 숨져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 2021년에 요건 이제 이 스토리가 무슨 만화책처럼 재밌습니다. 예. 2021년에 자기 지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을 해요. 예? 근데 그 변호사는 누구냐면 이남석의 친구예요. 이남석 친구야? 예. 윤석열 측근 이남석? 예. 근데 그 친구를 찾아와서 그 2021년이니까 아니 내가 그 우리 친구가 저 경남에서 간장 공장을 하는데 형제간에 분쟁이 붙어 있는데 그거 좀 의뢰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은 얼마를 받냐? 그러니까 사건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막 몇 번 와갖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사건 기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가족관계 등등해서 그럼 사건이 많게 되면 내가 혼자 못 보고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어요. 서초동 4층에 있습니다. 다 못 보니 다른 사람 좀 써야 되니까 5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게 검찰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다가 벼랑은 느닷없이 그럼 이재명은 얼마 받았어요? 이재명은 얼마 받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이남석 친구 이분이 2018년서부터 2021년에 했고 이재명 그 형수 문제 그다음에 형 그 정신병원 문제 이런 등등 다 사건을 맡았고 완벽하게 무죄가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무죄를 다 내니까 당신이 그 율륭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이재명 그 지사가 무죄가 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수임료를 많이 받지 않았겠냐? 근데 이 변호사가 그냥 착해요. 검찰 차장 출신인데 그럼 허허 그렇게 웃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병철이가 얘기를 하면서 모든 얘기를 녹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녹취한 내용을 또 전화가 와. 이재명한테 20억 받았죠? 20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억 받았죠? 예. 20억 정도는 받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 생각은 자기를 이렇게 큰
20억짜리 변호사라고 하는데 뭘 부인할 필요가 있겠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예. 아, 근데 요게 통으로 녹음이 돼갖고 법세연과 법세련. 법세련, 어. 그 법세련이요. 음. 법세련과 이병철이 같이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돼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시작됐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인데 이 변호사들이 여기 붙어 있는 변호사들이요. 뭐 재산이 줄지 않았다 이런 건 다 치키다시고 왜 이렇게 적게 받았냐 그래요.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요. 종결이 어디로 가냐면 근데 한 13명쯤 변호사인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은 변호사는 서너 명, 너댓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병철이 찾아갔던 그 변호사는요. 사무실이 2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본인 집이 한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돼요. 그리고 이 변호사는 2번에 걸쳐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 끝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없음. 전혀. 그러니까 아니 김성태 그러니까 근데 왜 김성태가 여기 끼어 들어가냐면 그 변호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를 몇 개월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쌍방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쌍방울이 뭐 전환 사채하면서 또 20억 그다음에 뭐 이쪽에 보내주면서 20억 그러니까 20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병철이가 물어봤을 때 아마 쌍방울 20억이 수상한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검찰하고 그때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느닷없이 20억 얘기할 리가 없거든요. 이병철 씨가 20억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로 20억 받지 않았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 M&A 하면서 20억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쌍방울 계열사의 M&A 자금인데 금액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똑같은데 이병철이가 느닷없이 그 변호사한테 20억을 물어봐요. 근데 그 20억이 이남석이가 예치했던 자금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산이 줄지 않았던 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예요. 총액이. 실제로 그리고 본인 재판할 때 변호사들이 연대를 했지만 대개 본인이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비 들어갈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18년서부터 21년까지 붙었던 변호사들이요.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은 다 빠져나갔고 개인적으로 다 붙었어요. 로펌의 가격과 개인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싸게 했냐? 자, 그러면요. 요 사건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재명 그 대표의 사건 기록을 봐야 돼요. 다 무죄가 되고 1심에서 2심에서 하나가 유죄가 됩니다. 하나가. 그 하나가 뭐냐 하면 토론 때 형을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요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랬죠. 너 강제 입원시켰는데 여러 가지 흔적 보니까 강제 입원시킨 것 같은데 부인하지 않았냐? 근데 1심에서는 이게 무죄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됩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거죠. 요걸 봐야 돼요. 2심에서 왜 유죄가 되냐면 2심 재판장이 일본법 전문가예요. 일본법 전문가.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요 법이 좀 나뉘어요. 아하. 그러니까 일본법 전문가 이분이 일본 전문가니까 그 판단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변호사들이 추론한 거죠. 근데 대법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권순일이 나와요. 대법에 올라갔는데 김만배가 뻔질나게 권순일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진짜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고 변호사비 대납을 통해서 또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권순일 불러서 수사하면 됩니다. 권순일 왜 안 부르죠? 윤석열이 부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걸로 보여요. 아니, 그리고 권순일은요 50억 클럽의 명단도 있어요. 왜 안 부르죠? 정말 변호사비 대납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권순일을 부르죠. 권순일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미 끝났고 종결됐어요. 검찰에서 종결된 겁니다. 그냥 언론 플레이나 하면서 이재명 죄했다 이러한 마녀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남겨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권순일은 그 대법 2부 소속입니다. 2부에 4명이 재판관이 있거든요.
4명 재판관 중에 이재명 사건을 다룬 주심 대법관은 다른 분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권순일 그 대법관이 이재명 사건에 감나라 배나라 할 정도로 관여할 수 있지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주요하게 결정하는 거는 담당 대법관이 합니다. 주심 대법관이. 이게 만약에 거기서요 2대2로 견해가 갈렸잖아요. 그럼 이거 전원 합의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무죄로 끝났다라 파기환송하면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3대1 4대0 만장일치로 이재명 무죄가 결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재판 거래를 합니까? 무슨 변호사비를 대납을 했습니까? 자, 그러면 4명 내지 5명 조사받은 변호사들이 우리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변호사들이 우리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하고 그 변호사에 대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검찰 출신의 검사 출신의 사건을 다 하고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종결된 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비 대납이 예. 무슨 이제 무슨 뭐 검찰 마피아 영화 같은 거잖아요. 중요 정치인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갖고 있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해외 도피 중에 잡혔다. 예. 이제 이재명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만 써먹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는데 쌍방울 회장의 비서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검찰에 불렀거든요. 네. 이런 진술을 확보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변호사에게 돈 주러 간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 나무기네. 아니 검사가 그런 그 답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예를 들어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한테 20억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쌍방울이 얻는 이득이 뭔데? 이제 그렇게 등장시키는 게 이화영이고 대북 송금이고 이렇게 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쌍방울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외 출국하기 전에요. 해외 출국하기 전에 배임 횡령 조사를 4살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조작 4살 받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 조작은 그쪽 변호사들 다 선임을 해갖고 공시 의무 위반이라고 디펜스 하고 있었던 와중입니다. 그럼 이남석 변호사는 왜 그 조사를 받냐? 검찰에서 출국 금지 결정이 났는데 그걸 검찰 직원이 현직 직원이 빼줘서 이남석 변호사한테 알려줘서 이남석 변호사가 알려줬다. 그 김성태 회장한테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요게 답니다. 근데 그럼 이남석 변호사가 누군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윤석열하고 친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남석 변호사는요, 윤우진 씨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용산 세무서장. 윤대진의 형. 윤우진 이분이 그 뇌물이나 이런 등등의 혐의를 받으니까 윤석열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그렇지. 윤우진에게 소개시켜준 변호사가 이남석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돼 있어. 그 이남석이 쌍방울 사회이사였어. 사회이사였고요. 그만둔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 너희들의 꿈과는 무관하게 끝난 사건이고 그다음에 배임 횡령은 김성태 회장이 받아야죠 조사를. 그렇지. 그다음 주가 조작 있었으면 받고 공시 의무 위반인지 받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남는 게 뭐냐면 대북 송금하는데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과 연관이 돼서 이화영이 봐주고 어떠한 대가를 갖고 대북 송금하고 이것이 이재명 지사와 연관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왜 그 기사는 크게 안 나오죠? 이미 이화영 탈탈 다 털어갖고 지금 구속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김성태 거는 진짜 예. 쌍방울 사회이사들을 보면 윤석열 측근이라 할 만한 이남석이 포함해서 예. 특수부 검사들이 여러 명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를 제대로 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봐요. 그게 이제 쌍방울 로펌 수준이었던 사람들인 건데 그게 어느 날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다면 예. 그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예. 이걸 오로지 이재명 수사로만 써먹는 거. 잡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는 네.
그 김성태가 지금 김만배처럼 버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리스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 하면요. 지금 남욱, 정영학, 유동규 진술 부지기수잖아요. 차고도 넘치잖아요. 증거 있나요? 그들의 진술에 의해서 왜 이재명 대표 못 치죠? 진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술만으로는 안 된다. 진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김성태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김성태 쌍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거요 없는 걸 이재명하고 연결시키잖아요. 자기가 더 크게 다칩니다. 무고가 되는 거지 나중에. 아니 일단 이재명에게 대가성으로 돈을 줬다라든지 본인이 그래야 되면 뇌물 공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없는 얘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를? 본인이 그러면- 더 큰 죄를 그러면 만드는데. 유동규식으로 예. 본인이 받은 뇌물을 죄를 경감시키려면 나는 이재명한테 정치자금 제공했다라고 빠져나가잖아 이 새끼들은 진짜. 아 정말 이건 무슨 양아치들도 아니고. 그럼 뭐 공동지갑도 아니고 그리고 그럼 이제 대북 송금 문제가 하나 남아요. 네. 그거 남는 게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왜 대북 송금 문제 쌍방울 얘기할 때 그 얘기 안 할까? 근데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북 무슨 광물 산업 한다 그러면서 쌍방울 관련 주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주가 조작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지 그건 잘 몰라요 제가. 도이치모터스는요? 미치겠네 진짜. 아이고 윤석열은 여기저기 무슨 그저 감남에 무슨 미친년 빤스 걸리듯이 다 걸려 있어.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김성태는 중범죄자이고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나쁜 그 기업의 행세를 하면서 깡패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요,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중궁궐 깊은 얘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내가 내 정치적 책임을 내가 져볼까요 한번? 아 김성태 회장이요. 내가 추정해 볼까? 예. 그러니까 의원님은 정치적 책임이 있고 나는 저기 방송적 책임이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 동의하게 되면 나도 이제 공범이 되는 거니까 얘기 추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특수부 라인에서 예. 예를 들면 대부 예. 거기에 키즈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건의 모든 얼개는 윤석열 자체는 치밀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 얼기설기 술이나 먹으러 다니는 진짜 완전히 그 건달 검사에 가깝고 이 윤석열을 매개로 해서 이용해 먹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저 부산저축은행의 조우영이가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더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털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된 사람인데 윤석열이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면은 박영수 같은 자기 직계 라인의 선배들한테서는 전혀 손 못 댄다는 거. 박영수 특검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두고 태평양 법무법인인가 있었잖아요. 잠깐 있었죠. 1년 있었는데 그때 다시 불러서 특수부로 발탁을 하면서 기회를 줬던 게 박영수 검사라 그러잖아요. 은인이네, 은인.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거는 법조계에서 사수 부사수 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박영수 특검에 또 사수는 없을까요? 박영수의 아버지. 예, 이제. 박영수의 아버지는 없을까요? 검사장 아버지. 예,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이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이 퍼져 있는 가족들 중에 여기저기 다 얽히고 설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그분이 누군지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여기까지. 아니 난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본인들하고 본인들 관련 있는 사람들 명단이 김성태와 관련 있으면서 명단이 나오는데 전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 50억 클럽도 해봐 뭐 이 기회에 박영수 소환 좀 해봐. 아니 곽상도의 아들이나 박영수의 딸이나 도찐개찐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부 이 대한민국 사회 구조면 이런 사건들 그 모든 게 특수부한테 맡기면 안 돼요. 예. 다 특검용이에요. 하나같이 그렇다고. 그렇죠. 대장동이 윤석열과 연관이 있는데 수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박영수 검사의 아버지격 되는 사수가
말하고 싶어 죽으실래요? 아니, 난 몰라요. 혹시라도 있다면 이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하바니아 바라 그분이 불자신가 봐. 아, 불자면 또 자승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아이고.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예. 사실 지금 저 대장동 쪽도요. 예. 지금 정유왕 녹취록이 까였잖아요. 예. 그러면 녹취록에 이제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녹취록을 봤더니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1320페이지인데 예. 이재명이 21번 나와. 예. 나오는데 그게 수익이랑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 시장실 모르고 해야 된다. 같은 그런 용도로 나와요. 그 수익 배분 등에 관련해서는 한 번도 안 나와. 김만배 씨가요. 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입 열면 성렬형은 죽어. 그것도 녹취록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런데 쌍방울을 마하바니나 바라밀라 심경과 한자지. 그러니까 김만배와 쌍방울과 등의 어떤 관계가 예. 다 그렇게 카르텔로 엮여 있는 거예요. 아, 쌍방울도 이렇게 북을 치는 방울이라고 해도. 잠깐만요. 아, 네. 왜요? 목탁 소리랑 비슷한 게 있어. 그래요? 아주 유사해요. 그래요? 네, 마하바니아 바라밀라 심경과 한자지. 요거 자, 그러니까 근데 녹취록 곳곳에 김만배랑 정말 친하더라면서 또 검찰 고위직들이 막 중앙지검장 나오고 뭐 몇 차장 나오고 막 그래요. 아유. 근데 지금 예를 이 들면 일을 어찌할꼬. 김만배랑 친한 그 당시 현직 검찰 고위직하고 예. 조중동의 기자들하고 예. 이 사람들이 다 무대기로 보면 비이재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 받은 뭐 10억 단위 돈 받은 기자들 다 지금 회사에서 날라가고 난리 나잖아요. 판사 명단 나왔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검사 명단 나올 때 되지 않았나? 검사들은 아주 청렴하고 돈 안 받았겠네. 몇 명 진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검사는요 아주 청렴해서 돈 안 받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뭐 죄진 거 있으세요? 왜 이렇게 약해지세요? 아니요. 공갈빵이 생각이 나죠.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녹취록도 지금 워낙 페이지가 많으니까 계속 예. 분석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거예요. 이재명 모르게 해야 된다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유동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유동규가 제대로 김만배 남욱둔과 붙어먹은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유동규의 이름만 나오니까 이것들 어떻게 써먹어 버리냐면 유동규 내라는 녹취록도 없는 말을 꺼내서 그게 이재명 측으로 치환시킨 데 써먹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인 거지. 아니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한테 주기로 했다 같은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그런 편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결국 이건 동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예를 들면 동규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규 내는 이재명 측으로 치환시켜버리고 심지어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도 수익 관련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심지어 2025년에 돈을 뭐 주기로 했다 같은 이야기도 아예 안 나온대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깠더니 그 뉴스타파가 봉지욱 기자 등이 깐 이유가 그거잖아요. 까놔야 검찰이나 언론들이 딴짓을 못한다. 그렇죠.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이재명 수익 관련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그 150명 가까이 되는 검사들을 총투입해서 1년이 넘는 그 과정을 수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계속 사건을 돌려막기를 하는데 정확한 물증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카더라라고 흘리면 아니 이번에 그 성남지청 조사받고 나오니까 동아하고 조선이 그냥 그 워딩 코토까지 똑같이 그 기사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검찰과 이거는 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도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잡혔을 때도요. 쌍방울과 이재명의
끊기맨이 잡혔다라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근데 사라져요. 지금 쌍방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쌍방울이 들어왔는데 이재명과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큰소리 쳤는데 연관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진척 없이 손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래에 예. 이재명 키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털었는데 다 예. 대장동만 해도요. 녹취록이 다 까였을 때 이재명과 수익 연관성이 되거나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 하면 이 사건은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그 대장동 수사라고 하는 게 정유하고 녹취록을 기반으로 수사한 거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막상 다 까봤더니 이재명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없는 거고 딱 나오는 게 유동규인데 그 유동규는 전에 포르쉐 산 걸로 끝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한테 간 728억 중에 400억은 이재명 대표한테 가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검찰의 설레발이었지만 예. 아직 간 적이 없고. 아니 그리고 그 근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유동규 주장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치 자금으로 경선 전에 뭐 8억인가 9억인가 갔다고 하는 것도 쪼개가지고 3번 나눠 가져가고 그 백을 뭐 봤다 같은 소리가 하면 사건이 사건을 덮고 그러는데 유동규는요 728억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에요. 기소가 됐다가 그 다음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 공동 지갑을 했다가 지금은 시장실로 갔다가 이제는 시장실 목이라 그러잖아요. 유동규 뺐어요 거기서.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유동규 이러다가 무죄 나온다니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검찰들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말이 되네요, 이게. 그거는 엮어서. 그거는 이제 그 푸나님이 시키고요. 이게 거의 조작 수준이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한 대화에 그 많은 분량이 예. 나중에 훗날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닐 거고 예. 정령학이 이 동업자들 간에 어떤 그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들이 한 녹취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거든요. 예. 거기에는 일종의 이제 김만배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약간 과장되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돈 내 거 아니야. 이거 뭐 동규 주기로 했어 같은 이런 이야기는 그렇죠. 또는 이 돈 내 거 아니야. 지금 뭐 어떤 검사한테 뭐 얼마를 줘야 돼 같은. 아 천하동인 1호는 유동규 거였다고 김만배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굳이 그게 이재명 거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다스 때가 생각이 나요. 다스 자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MB가. 그럼 다스는 누구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내 방송에서 여러 번 부탁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정봉주 거라고 한마디만 얘기해 줘라. 그럼 그 조단이 되는 기업 내가 가져가게. 근데 다스도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728억 천하동인 1호 누구 소유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세날 거다 이러면 안 될까? 진짜. 거의 천화동인 1호를 나한테 주면은 방송 접을게요. 윤석열 비판하는 방송을 접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 비판하는 방송만 하죠. 아니 이렇게 말해놓고 김건희만 비판합니다. 아니 도이치모터스만 계속 파면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전문 방송 돼야지 이제. 아 이게 또 너무하잖아 이거는 좀. 아니 대장동 녹취록에 이재명 수익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 예.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은 김만배가 남욱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시장한테 직접 만나러 가서 돈 줬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입을 맞추는 장면이 있다면 확실한 거지 그거는. 근데 이건 도대체 뭘? 야 그리고 이거 이재명 대표 몫인데 몇 년 있다가 달라고 그랬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게 없다니까. 아예 네.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많은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얻는 정보고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봉주 TV, 오늘 새날 방송 여기를 통해 갖고 실제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거 보고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간절히 좀 요청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재명 끝났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이 진실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이거 관련자들 직접 통하면서 다 사실관계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은 이미 검찰에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 얘기들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저 배임 횡령, 예. 주가 조작 이런 부분은 남아 있지만 그건 개인 기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거예요. 김성태 비리
이런 그런 거 수사하지. 예. 변호사비 대납 이미 끝난 사건인데 끝난 거죠. 이게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런 짓거리죠. 예, 그리고 대북 송금 문제요.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수사하란 얘기예요, 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한 바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야, 우리 뭐 대북 어쩌고저쩌고 광물산업 우리가 그 평화부지사를 통해 갖고 도와줄게. 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진짜 악랄하네. 아니면 뭐 전혀 모르거나.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요,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난 기자들도 어제 정봉주 TV 오늘 이거 보면 근데 기자들도 모든 기자들도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으로 기사를 써요. 왜? 검찰이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렇구나. 나도 몰랐어요. 예, 그렇다고 뭐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직접 취재를 한다고 뭐 취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았던 그 검사 찾아갖고 취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했또 그거는.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이 나왔는데 예. 그 중요한 보도 이재명 수익 연관 관련한 대화는 한 번도 없었다. 그 보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이게 완 대박 사건인데. 뉴스타파만 하잖아요. 야. 우리만 하고. 알겠습니다. 예. 자 끝내시죠. 예, 오늘은 오늘은 너무 7시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자 가만히 있어봐. 마하바니아 파라멜라 경과 한자리. 자 정봉주 유죄 국민들 마음을 훔친 죄 징역 15년. 자, 국민들 마음속에 15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앞으로. 못 나가 마음속에 갇혀 있는 거야.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정치 천재 BJ 예. 정치 천재 바지저고리. 자, 오늘 이 방송은 저녁 7시 광고로 삽입한 상태에서 정봉주 TV로 다시 예.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40번째 시간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400번 될 때까지 계속 갑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